라지, 라지, 라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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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즈비. 다른 사람은 라지, 스몰이, 라즈비, 라즈비, 스몰리, 스몰리. 자,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있고 이런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키가 더 비슷한 사람이 누굴까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열관계가 있으면 라지가 스몰이를 이기고 B가 이기고 D가 이기니까 이 사람이 키가 같아야 돼. 맞죠? 근데 실제로 키가 같은 사람은 누구야? 2번이에요. 왜? 중요한 건 뭐야? 우열관계가 아니라 대문자의 수가 중요한 거예요. 대문자의 수가 같은 애들이 표현이 같은 거야. 그래서 대문자 수가 많을수록 키가 커지는 거고 대문자 수가 적으면 키가 작아지는 거야. 이 사람 대문자가 하나, 둘, 셋. 이 사람은 6개라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일 거고 이 사람은 대문자가 3개라 이 사람과 이론적으로 키가 같은 사람인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우열관계가 없다. 뭐가 중요하다? 대문자의 수가 중요하다. 물론 문제에 조금 헷갈리게 내려고 소문자 수가 많을수록 키가 크다. 그렇게 낼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한 대문자나 소문자의 수가 형질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됐지? 자, 그러면 다인재준의 두 번째 특징. 다른 유전에 비해서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유전에 비해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 A형이야.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이 O형한테 수혈 받았다고 해서 약간 O형스러워지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지능 유전자를 높은 지능을 갖고 태어났어도 어렸을 때 제대로 된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지능이 제대로 발달할 수가 없고요. 키 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도 제대로 된 양분 공급이 되지 않으면 유전자만큼 키가 커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른 유전에 비해서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봐야 돼. 자, 세 번째 특징이 연속적인 표현형으로 나타난다. 연속적인 표현형으로 나타난다 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완두를 따지자면 둥근콩이 있고 주름진 콩이 있다. 아니면 황색콩이 있고 녹색콩이 있다. 황색콩하고 녹색콩이 있으면 딱 황색 아니면 녹색이지 연두색 좀 더 진한 뭐 황색 이런 거 없다는 얘기야. 황색 아니면 딱 연두색 이렇게 들어가. 녹색. 자, 그 다음에 분꽃의 경우는 붉은색과 분홍색과 흰색 세 가지가 다 나오지만 좀 더 붉은 분홍색, 좀 더 옅은 분홍색은 없어요. 그냥 분홍색이거나 붉은색이거나 흰색이거나. 근데 사람의 키나 피부색은 키가 작은 사람이 이만큼이야. 좀 더 커, 좀 더 커, 좀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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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주 큰 사람이나 아주 작은 사람이 적고 중간 키가 있어서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처럼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연속적인 표현형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라 다인재준의 특징이 일단은 이거야. 이거는 이론적인 내용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거를 볼 건데 지금 말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자, 유전자에서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A와 B와 D 세 쌍이 있다.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 라지 B와 스몰 B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키에 관한 일을 할 거야. 어떤 사람이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기와 유전자형이 똑같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때를 볼 거야. 자, 이때 일단 우리는 A가 존재하는 유전자, B가 존재하는 염색체, D가 존재하는 염색체는 각각 다른 염색체야. 다른 염색체니까 A 따라서 라지 B가 움직이고 그런 건 없어. A는 A대로 따로, B는 B대로 따로, D는 D대로 따로 움직일 거야. 자, 그랬을 때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의 종류는 몇 종류일까요? 몇 종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몇 종류? 뭐라고 그랬어? H. 그렇지. A 따로, B 따로, D 따로.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A 사이에서 몇 가지 나왔어? 3개. B에서도 3개. D에서도 3개. 3 곱하기 3 곱하기 3, 27. 자, 이게 중요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녀의 표현형의 종류 몇 종류일까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대문자의 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게 우열관계가 있으면 2 곱하기 2 곱하기 8개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아니야. 대문자의 수 최대 몇 개? 6개. 그 다음 5, 4, 3, 2, 1, 0. 표현형 몇 개? 7개.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대문자의 수가 그 사람의 키를 결정하는 거야. 그럼 대문자가 6개인 사람이 제일 큰 거야. 6, 5, 4,
3, 2, 1, 0. 그래서 표현형은 7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인절제는 그렇게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7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모와 유전자형이 동일할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요? 유전자형이 동일할 확률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 몇 분의 몇? 네, 유전자형이 동일할 확률. 이 둘 사이에서 유전자형이 동일한 애가 태어난다는 거는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가 태어날 확률을 말하는 거잖아. 몇 분의 몇? 8분의 1. 왜?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A 사이에서 라지 스몰 A가 태어날 확률이 2분의 1이었잖아. 그럼 B에서도 2분의 1, D에서도 2분의 1, 8분의 1이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가장 키가 큰 라지, 라지,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가 태어날 확률은 64분의 1. 그렇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자녀 중에서 부모와 표현형이 동일한 자녀가 태어날 확률. 자, 부모와 키가 동일할 확률, 표현형이 동일할 확률이라는 거는 대문자 몇 개면 되는 거야? 3개면 되는 거죠.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자, 거기다가 답 다 적어보시고 여기 있는 57페이지 지금 우리 같이 푼 거니까 해당되는 답 적고 5번을 보면 자손 중 부모와 표현형이 동일할 확률, 그 밑에 자손 중 부모보다 키가 큰 아들이 태어날 확률 나오죠? 한번 보여볼게요. 유전자형이 앞에랑 따질 때는 이 대문자 쓰고 그걸 안 해도 유전자형은 그냥 유전자형이고 대문자 수는 뭐 라지이건 라지비건 라지디건 상관없어. 어쨌든 대문자가 3개가 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건 A도 2개, B도 2개, D도 2개밖에 없지. 그 중에서 어쨌든 대문자를 3개 가질 수 있는 확률. 2번에서는 그 대문자 쓰고 그냥 2번? 네, 1번 1번에서는 유전자형의 종류니까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A 사이에서 몇 종류의 유전자가 나올 수 있는지 유전자형이. 그러니까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A가 만나면 라지, 라지, 라지 스몰 A, 스몰 A, 스몰 A 3개가 가능하잖아. 그럼 A에서 3개, B에서도 3개, D에서도 3개, 27종류. 2번은 2번은 표현형의 종류니까 대문자 6개인 사람, 5개인 사람, 4개인 사람. 그런 식으로 해서 7종류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1번은 27이었고요. 2번은 7이었죠? 자, 3번은 64분의 1이고 4번은 8분의 1인데 자, 부모랑 표현형이 동일할 확률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A 하나, B 하나, D 하나 나올 확률이겠지. 그럼 이거 얼마 나오는 거야? 8분의 1. 통과 했잖아?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A는 대문자만 가져. B는 하나씩 가져. D는 완전 소문자만 가지는 거야. 그러면 A가 대문자만 가지고 나서 둘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잖아. 그럼 A가 완전 대문자이면서 경우가 2가지지. 맞죠? 라지, 라지, 스몰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이것도 가능한 거잖아. 그럼 A에서 2가지. 그럼 B한테도 2가지 경우가 가능하고
라지 D 놓고 두 가지가 가능하니까 일단 라지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라지 B 스몰 b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 스몰 D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인데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는 거지. 지금 할 말 이해돼요? 이 6가지가 뭔지가? 라지 B 스몰 D일 수도 있고 라지 스몰 B 라지 D 스몰 D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하나는 완전 대문자로 동형, 하나는 소문자로 동형, 하나는 이형접합.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6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대문자를 A한테 몰아주고 B하고 D가 바꿔서 가져갈 수 있고. 그렇지. 그럼 이번에는 이제 라지 B한테 몰아주고 라지 스몰 A 대신에 라지 B 스몰 D거나 스몰 A 라지 B 스몰 D거나 B에서도 두 가지가 가능하고 D에서도 두 가지니까 6가지가 가능한 거잖아. 뭐 이건 적지 마세요. 이건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올 확률이 지금 얼마야? 32분의 1인데 32분의 6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32분의 6. 그럼 얘랑 얘를 다 같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32분의 10. 그럼 얼마? 16분의 5.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문자가 3개가 될 확률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로 계산하는 건 정말 무식한 방법이야. 진짜 쉽게 가는 방법이 뭐냐면 잘 들어봐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 개수가 몇 개야? 어떤 사람이 유전자형을 쓸 때 우리는 문자를 몇 개를 써야 돼? 어떤 사람이 유전자형을 쓰려면 6개를 써야 되잖아. A 2개, B 2개, D 2개 써야 되지. 그럼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의 자리가 6자리입니다. 자, 이 두 자리는 A한테 주고 두 자리는 B한테 주고 두 자리는 D한테 줘야 되겠지. A가 3개 들어갈 수는 없잖아. 맞죠? 첫 번째 자리 라지에 둘 수 있고 스몰에 둘 수 있죠. 왜? 부모가 이형접합이라 모든 게 다 가능해. 둘 중에 하나야. 라지에 아니면 스몰에. 두 번째 자리도 라지에 아니면 스몰에 둘 다 가능해. 세 번째 자리 라지 B 스몰 B 둘 다, 라지 B 스몰 B 둘 다, 라지 D 스몰 B, 라지 D 스몰 D 둘 다 가능해. 그러면 자리마다 이거 아니면 몇 번이 가능한 거야? 전체 다 해서 64개의 경우가 가능한 거야. 예를 들면 라지 A 가지고 나머지 다 스몰로, 라지 A 가지고 다 스몰로 이런 거 있잖아. 이 조합이 첫 번째 자리가 둘 중에 하나라서 얼마? 2의 6제곱 종류가 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경우만. 이거는 그거랑 똑같잖아. 한 남자가 만들 수 있는 정자의 종류가 몇이냐? 1번형 색채 둘 중에 하나, 엄마가 버거 둘 중에 하나, 2번에서 2의 23제곱 종류의 정자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똑같아.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건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거, 이 6자리 중에 3자리만 대문자로 채우면 돼. 조합 들어가는 거야. 63. 그래서 2의 6제곱이죠. 자리 6자리 중에서 3자리만 그냥 대문자로 채우면 돼. 여기가 라지 B 들어가도 되고 여기가 라지 B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래서 얼마 나오는 거야? 64분의 20이 나와요. 그럼 64분의 20은 얼마지? 16분의 5지. 저건데 뭐가 이거? 왜 이걸 하는지. 그러니까 저거에 지금 대문자 수를 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 자리에 가질 수 있는 경우를 따지는 거야. 이 사람이 여기 A 자리, B 자리, D 자리를 정해서 이 자리에 B는 올 수 없잖아. A가 와야 되잖아. 근데 A가 뭐 아니면 뭐야? 라지 A 아니면 스몰 A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 라지 A 또는 스몰 A. 경우가 둘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자리도 마찬가지야. 라지 A 올 수 있고 스몰 A 올 수 있잖아. 왜? 부모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자식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 부모가 모든 게 다 가능한 상태잖아.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만났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첫째 자리에 라지 A가 될 확률이 4개 중에 2개. 둘 중에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야. 4개 중에 2개는 대문자, 2개는 소문자니까 둘 중에 하나. 1분의 1분의 1이잖아.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저기 아래 있는 거는 굳이 내가 이거랑 이게 답이 같게 나온다라는 걸 이해시키려고 한 거야. 이거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시간 오래 걸리고 문제가 엄청 복잡한 게 아니고 이걸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거 이해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부모보다 키가 큰 아들이 태어날 확률을 해보세요. 이거를 보다 적고 부모보다 키가 큰 아들이 태어날 확률 한번 보여주세요.
64분의 64, 65, 66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64분의 얼마야? 15? 15? 6? 1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64분의 22 그래서 32분의 11 나왔지? 근데 이게 답이 아니지? 아들 뭐뭐한 아들 2분의 1 들어가야 돼. 성별이 뒤에 들어가면 반드시 2분의 1 해줘야 돼. 아들이 태어났는데 부모보다 큰 확률 그럼 안 해줘도 돼. 이미 아들은 결정 난 거야. 성별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네, 뭐뭐한 아들 이러면 뒤에 성별을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지금 부모의 표현력이 똑같았죠? 부모의 표현력이 똑같았지? 그러면 이거는 꼭 이렇게 돼. 부모를 중심으로 부모랑 형질이 다른 애들이 대칭이 다른 데서도 이렇게 나올 거야. 다인자에서는 부모의 표현력이 둘이 똑같으면 부모랑 표현력이 똑같은 애를 중심으로 대칭일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0, 1, 2, 3, 4, 5, 6 대문자 이렇게 7가지가 가능하지? 근데 부모랑 같이 나올 확률이 16분의 5였잖아? 맞지? 그럼 부모랑 다를 확률이 16분의 11이야. 근데 16분의 11인데 대칭이니까 부모보다 작을 확률이 32분의 11, 부모보다 클 확률이 32분의 11이에요. 계산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부모의 표현형이 같으면 부모의 표현형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다. 근데 만약에 문제 이렇게 나와 부모의 표현형이 같았어. 근데 자녀의 표현형이 짝수개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부모랑 같은 애가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대칭이 되려면 짝수개니까 부모랑 같은 애가 안 나오고 대칭이 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연관이 들어가면. 어쨌든 부모의 표현형이 같으면 대문자의 수가 같으면 부모랑 같은 애를 기준으로 양쪽이 수치가 대칭이다 라고 봐야 돼요. 이거 알아주세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부모의 유전병이 적어주고 있는 아니요. 그래서 그 다음 거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거 일단 정리가 됐나요? 내가 규칙 만드는 거 규칙 찾느라고 엄청 힘들어서 처음에. 근데 저기 32분의 12면 4분의 10이야. 어? 4, 5, 6, 1, 14분의 10이야. 32분의 11이잖아. 그건 아들들 아들 때문에 64분의 11 된 거잖아. 그럼 빼고 하는 거야. 지금은 아들, 딸 그게 없는 거니까 그냥 자녀 중. 자, 그럼 보세요. 여기가 살짝 스몰 A로 갑니다. 그럼 내가 규칙 알려주겠어요. 그런가요? 앞으로 지금은 A하고 B하고 D가 다 다른 염색체 있잖아. 근데 어떨 경우도 있냐면 염색체가 있는데 라지 A랑 라지 B가 같이 있고 스몰 A랑 스몰 B가 같이 있을 때도 있어. 연관이 나와요. 반드시. 다인자에서. 그래서 다인자가 어려워지는 건데 이때 이 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문자 수는 몇 개예요? 2개죠? 여기에 존재하는 대문자 수는 몇 개예요? 0개지. 이것도 따질 거야. 여기 이 염색체 대문자 몇 개야? 1개. 여기 몇 개야? 0개. 그 다음 여기 1개, 0개, 1개, 0개, 1개, 0개, 1개, 0개, 1개, 0개지. 이렇게 되면 상동 염색체에서 대문자의 차이를 겁니다. 둘의 차이가 얼마야? 1. 여기도 1, 1, 1, 1, 1이지. 그러면 대문자의 차이를 다 더해요. 얼마 나와요? 6 더하기 1이 표현형의 종류예요. 대립 유전자 간 대문자의 차이를 구해. 모든 쌍마다. 그래서 그 대문자의 차이 더하기 1이 표현형의 종류예요. 이해됐어요? 대문자의 차이는 대소. 얘는 1이고 얘는 0이잖아. 그럼 차이가 1 나는 거죠. 얘는 근데 얘는 라즈비 스몰비니까 얘는 대문자 하나, 얘는 대문자 없으니까 또 차이가 1 나는 거잖아.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그럼 만약에 문제가 여기가 스몰 A로 바뀌었다고 치자. 스몰 A로 바뀌면 10, 10, 10이 되면은 00이잖아.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 차이가 없지.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야?
그냥 독립일 때는 쉬워. 그냥 이형접합의 개수 더하기 1을 하면 돼요. 독립일 때 이형접합이 내가 차이가 1 난다는 소리잖아. 이형접합의 개수 더하기 1 그게 표현형의 종류야. 이해되지?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 large b, small d,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d, large b, small d 볼게요. 자 여기서 이형접합의 개수 다 합하면 몇 개예요? 6개죠? 그럼 표현형의 종류는 몇 종류예요? 7종류죠? 그러면 이형접합의 개수를 n이라고 할 거야. 자, 내가 만약에 대문자가 4개인 사람을 구하고 싶어. 그 사람의 비율을 구하고 싶어. 이 식은 2의 n 제곱분의 900 올라가 nc x가 됩니다. 그럼 이 n이라는 거는 이형접합의 수. x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대문자의 수. 4개를 구하고 싶으면 4, 3개인 사람을 구하고 싶으면 3.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내가 대문자가 4개인 사람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2의 n 6제곱분의 6c4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서 구하고 싶어. 여기서 구하고 싶으면 자 여기 볼게요. 이형접합의 개수 몇 개예요? 몇 개? 5개. 그럼 2의 몇 제곱? 5제곱 하고 5c 대문자 4개인 사람 구하고 싶어. 5c 4. 이렇게 구하면 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녀 중 대문자 4개가 있는 자녀의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라? 이형접합의 수 nc x. 여기까지 됐지? 하나 추가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라지예요. 자, 그럼 이 상황을 볼게요. 내가 여기서 자녀 중에서 대문자가 2개인 사람을 구하고 싶은 거야. 2개인 사람을 구하려면 2에 일단 몇 제곱? 5제곱분의 5c 얼마? 2죠. 근데 중요한 거 이게 이미 한 자리를 차지했어. 우리는 지금 뭐냐면 5자리 중에 대문자 2개를 확률을 구할 거란 말이야. 근데 한 자리를 얘가 이미 차지했잖아. 그러니까 몇 자리만 채우면 돼? 한 자리만 더 채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여러분 규칙이야. 일단 내가 이형접합의 개수를 구해서 2에 5제곱 썼어. 5는 그대로 올라가는 거. 이 둘은 무조건 숫자가 같아야 돼. 근데 내가 원하는 대문자를 써 일단. 그래서 뭘 보냐면 부모를 통틀어서 대문자 동형접합이 몇 쌍인지를 세요. 대문자 동형접합이 몇 쌍이야? 지금 이 한 쌍이지? 빼기 1 해주는 거야. 왜? 그 자리는 이미 채워졌거든. 그럼 나머지 자리만 내가 채우면 되는 거야. 하나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거 이용해서 연습합니다. 자, 58페이지 보면 세 쌍이 관여면 세 쌍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다인자. 세 쌍이 관여하며 서로 다른 상념 색채의 존재는 다인자 유전이다. 자, 내가 4가지 경우를 거기다 써놨죠. 그럼 여러분은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녀의 표현형의 종류가 몇 종류가 가능한지, 또 왼쪽에 있는 밑줄친 부모와 표현형이 동일할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표현형이 동일할 확률 어떻게? 대문자 수 세가지고 하면 되겠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알려준 규칙대로.
종류? 6종류. 그 다음 2번은 16분의 5. 2의 5제곱분의 5C3. 그 다음 2번은 몇 종류? 5종류. 몇 분의면? 4분의 1. 2의 4제곱분의 4C3. 그 다음 3번 몇 종류? 4종류. 그 다음 몇 분의면? 8분의 1. 어떻게? 2의 3제곱분의 3C0. 이번에 왜 4치3이? 자, 2의 4제곱은 확실하죠? 4는 그대로 올라가야 되겠지? 내가 원하는 대문자의 수는 4개죠? 근데 한 쌍이 라지로 대문자 동형접합이니까 4C4에서 하나 빼줘야지. 4C3. 그래서 3번에 2번은 2의 3제곱분의 원래는 3C3이야. 근데 대문자 동형접합이 3쌍이나 되니까 3C0이 되는 거야. 3C0. 그래서 8분의 1. 그 다음 마지막 종류는 몇 종류? 6종류. 몇 분의면? 16분의 5. 2의 5제곱분의 5C3으로 구하면 돼요. 대충 알겠죠? 규칙을. 이 규칙대로 하십니다. 4번에 5치3이. 너는 몇이라고 했는데? 36분이요. 2의 5제곱분의 뭐라고 했어? 저 2의 5제곱분의 5치4라고 왜 4라고 했어? 했어요. 지금 대문자가 몇 개야? 5개잖아. 근데 동형접합 2쌍이잖아.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이번에는 다인자랑 복대립 결합 문제인데 얘네들이 같은 염색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다인자는 다인자대로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복대립은 복대립대로 따로 구해서 곱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를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자, 지금 복대립의 표현형이 EFG인데 복대립의 표현형이 3가지래요. 3가지라는 거는 공동 우성이나 공동 열성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대립 유전자 수와 표현형의 수가 똑같으면 우열관계가 뚜렷한 거예요. 근데 공동 우성이나 공동 열성이 들어가면 표현형 하나 추가돼야지. 4개가 나와야 돼. 3개가 나왔다는 거는 우열관계가 뚜렷한 건데 우열관계를 알려줬습니다. FG와 EG와 EE의 표현형이 모두 다르다 속에 우열관계를 이미 알려준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 우열관계를 따져서 1번과 2번을 풀어보시면 돼요. 우열관계 따져 누가 제일 세고 누가 약한지가 두 문제 모두 다 통용되는 거야. 1번 문제에도 그 우열관계, 2번에도 우열관계. 해보세요. 1번하고 2번. 다인자는 다인자대로 하고 복대립은 복대립대로 해서 곱하는 거야. 자, 1번 몇 종류? 10종류. 5 곱하기 2예요. 자, 우리 우열관계 누가 제일 세죠? F, G, E.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대립 유전자가 1등이면 3대 1. 양쪽에 똑같이 들어간 애가 2등이면 1대 1. 가장 약한 애면 2대 1대 1이라고 했어. 그래서 자, 밑에 2번은 몇 분의 몇 나와야 돼? 16분의 3.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자, 8분의 3 어떻게 나와요? 2의 4제곱분의 4C 2. 그래서 8분의 3. 그 다음 2G랑 FG가 들어갔잖아. 2등짜리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1대1.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16분의 3인 거야. 그 다음 2번 갑니다. 자녀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는 몇 종류? 몇 종류지? 일단 다인자에서 이용접합 몇 개예요? 3개. 그러면 표현형은 몇 종류야? 4종류. 그 다음 복들이 봤더니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애가 2인데 2가 꼴찌였잖아. 그럼 표현형 몇 개 나오겠어? 3개. 1대1 때리니까 3개. 그래서 12종류. 자, 그럼 이번에는 기억과 표현형이 동일한 자녀가 나올 확률 구해보세요. 자, 몇 분이면? 32분의 3. 쌤, 근데 그 다임자가 구할 때 2의 세제곱분의 30. 30. 근데 왜 2를 빼는데 그 동형이 AA랑 BD로 있는데 그건 왜? 동형이 A 어디서? 대문자 동형만 빼라니까? 아, 대문자 동형이 자리를 한 자리 차지했기 때문에 빼주는 거야. 소문자는 아니잖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잖아. 왜 32분의 3이? 다인자에서 이용접합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지? 그럼 2의 3제곱이겠지? 그리고 3C 밑줄친 부모가 대문자가 몇 개야? 2개지? 그러니까 3C2가 돼야 돼 원래. 근데 라즈비가 하나 있잖아. 대문자가 한 쌍이 있잖아. 대문자 2명 접합 하나 빼준 거지. 그래서 3C1. 그러면 보통은 다 대문자가 커지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소문자가 더 커지는 걸로 바꿔서 바꿔서 하면 돼요. 그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문제를 읽을 때는 항상 확인하고 그래. 그러니까 키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피부색에서는 대문자가 많을 때가 색깔이 검은색일 때가 있고 소문자가 많을 때가 검은색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문제를 읽고 본인이 확인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뭐야? A하고 B하고 D가 같은 형색체에 있을 수도 있어. 연관이 들어가는 거지. 연관은 우리가 지금 독립이니까 3개도 해도 4개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연관은 작은 것부터 할 거야. A하고 B부터 볼게요. 2개의 연관인 것부터. 그 다음에 3개의 연관 들어가니까. 자, 키를 결정하는데 A쌍과 B쌍이 관여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다고 칩시다.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왜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만나는 경우보다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와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가 만나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 그러니까 기본을 제대로 해놔야 다른 거 하기가 편해지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최대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는 어쨌든 몇 종류야? 5종류겠지. 더 나올 수는 없잖아 그거보다는. 왜? 대문자가 아무리 많이 나왔자 4개, 그 다음 3개, 2개, 1개, 0개 이렇게 5종류가 나오겠지? 근데 이 5종류가 나오는 건 어떨 때야? 얘네가 따로따로 존재할 때, 독립유전일 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독립유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립유전에서는 표현형의 종류가 몇 종류?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최대 종류 5종류가 나오는데 비율을 볼게요. 자, 지금 이용접합이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럼 2의 몇 제곱? 4제곱. 그래서 16분의 이렇게 들어갈 건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부모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그럼 얘는 4C4 얼마? 4C3 얼마? 4C2 얼마? 6. 그래서 두 쌍이 관여하는데 독립유전일 때 부모랑 같은 확률은 8분의 3. 외워두는 게 편하지. 막 구하는
3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1, 4, 6, 4,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독립일 때는 5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연관을 볼게요. 우리 그때 연관이 뭐라고 했냐면 A하고 B가 같은 염색체에 있는 거야. 근데 이미 유전자형이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가 라지 A고 여기가 스몰 A라고 합시다. 그럼 B, A 밑에 B가 있어야 되잖아.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어떻게? 대문자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밑에 소문자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대문자가 있으면 여기는 누가 와야 돼? 소문자가 와야겠고 여기에 뭐가 와야 돼? 대문자가 와야 되겠죠? 이렇게 같은 크기끼리 같이 있으면 무슨 연관? 상인 연관이라고 해. 상인이란 말은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필요가 없어요. 나랑 수업할 때 필요한 단어야. 상인은 대문자끼리 소문자끼리 같은 크기끼리 있으면 상인이고 크기가 반대되는 애가 같이 있다. 그래서 상반, 서로 반대다. 상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상인 연관일 때 얘가 가지는 대문자의 수는 몇 개인 거야? 몇 개인 거야? 2개. 그럼 이렇게 써야지. 얘는 대문자 몇 개인 거야? 0개. 얘 대문자 몇 개인 거야? 1개. 얘 몇 개인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를 그리는 것보다 쓰는 게 편하겠지. 맞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연관이 만났는데 상인이네와 상인이네가 만났어. 또는 상반과 상반이 만났어요. 또는 어떤 경우도 있지? 한쪽은 상인인데 한쪽은 상반이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상인 상인이면 이거잖아. 몇 개의 조합이 나와? 종류가 몇 종류가 나올 거야? 대문자의 종류 3개. 같은 것끼리 만나면 3개밖에 안 나와. 2형, 2형이 만나든 2일, 2일이 만나든 1형, 1형이 만나든 같은 애끼리 만나면 일단 대문자 4개 이내 나오겠지. 한 번. 대문자 2개 이내 나오겠지. 몇 번? 2번. 대문자 0개 이내 나오겠지. 몇 번? 한 번. 그래서 1대 2대 1, 4분의 1대 4분의 1대 4분의 1. 무조건 종류가 3종류 나오잖아요. 1대 2대 1. 종류가 두 종류, 그러니까 3종류 다인자에서 봐봐. 다인자에서는 3종류가 나오면 무조건 1대 2대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대신에 표현은 몇 종류였던 거야? 3종류가 된 거지. 독립일 때 가장 많이 나와서 5종류였어요. 여기서 지금 3종류였잖아. 상인 상인일 때가 대문자의 수는 가장 많이 나와. 가장 종류가 많이 나와. 상인 상인일 때가. 뭐가? 상반 상반은 이거야. 1, 1, 1, 1. 아무리 조합해도 몇 개밖에 안 나와? 2개짜리밖에 안 나와. 100% 2개라서 얘는 표현형이 한 종류. 그러면 상인 상인일 때가 표현형이 가장 많았지. 그럼 언제가 가장 적은 거야? 상반 상반이 가장 적은 거야. 그럼 상인 상반 어떻게 나올까? 중간 나오겠죠. 중간. 가장 크고 가장 적다고 했으니까 중간 나오겠지. 몇 종류 나오겠어? 2종류 나오겠지. 생각해봐. 2종류가 나왔어? 홀수야 짝수야? 짝수네. 그럼 분모랑 같은 애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문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분모랑 같은 자녀는 태어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상인 상반 만났구나. 이렇게 역추적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 자, 볼까요? 상인은 2, 0. 상반은 1, 1. 이렇게 만나면 3, 3. 이렇게 만나면 1, 1이라서 여기 1대 1. 그래서 다시 말하면 2분의 1, 2분의 1. 분모랑 같은 애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봐요. 이 비율을 좀 지나면 여러분이 그거 뭐 외우겠지만, 자, 4대 2대 0이 4개와 2개와 0이 1대 2대 1. 그 다음에 100% 다 한 종류밖에 안 나왔고요. 3개와 1개가 1대 1. 이렇게 나왔다는 거. 요거를 보지 말고 채우세요. 거기 있는 표에다가 80페이지 내가 지금 설명했으니까 거기 표에다가 표현형의 비율 몇 분의 몇 분의 몇 거기다 한번 쭉 써봐. 표현형의 종류도 써보세요. 몇 가지인지. 웬만하면 보지 말고 지금 배운 거를 이용해서 맨 위에 있는 표에다가.
이거는 그냥 미분이야 1 이렇게 쓰면 돼. 네, 그러면 아래 표로 치면 아래 표는 그냥 주세요. 그냥 그게 뭐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요거 이해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야. 이렇게 됐는데 a하고 b는 연관이고 b는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미리 한 거야. A, B 연관을 봤으니까. 자, A하고 B는 연관이고 D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 A하고 B에서 나올 수 있는 비율에다가 D에서 나오는 비율을 하면 되겠지. 그럼 만약에 상인하고 상인이 만났다고 볼게요. 자, 상인하고 상인 만났을 때 아까 표현이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지. 어떻게 나왔냐면 4개 아니면 2개 아니면 0개였지. 몇 대 몇 대 몇이었지? 1대 2대 1이었어. 자,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에서 표현이 몇 개 나올까요? 3개. 왜? 이용접합이 2개잖아. 그러니까 하나 더 하면 3개지. 그럼 대문자 최대 몇 개? 여기서 대문자 최대 몇 개? 2개. 라지 D, 라지 D. 그 다음 1개. 그 다음 0개. 이거밖에 없잖아. 나올 수 있는 비율이 얼마야? 1대 2대 1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가 최대 몇 개일까를 보는 거야. 표현형의 종류가 어떻게 따지냐면 대문자가 제일 많은 거 더해. 얼마야? 6개. 가장 적은 거 더해. 몇 개야? 0개. 0개부터 6개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가장 많은 거 더하고 가장 적은 거 더해서 그 사이는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차이가 1씩밖에 안 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얘가 만약에 얘도 4이 0이고 얘도 4이 0이면 가장 큰 숫자가 가장 작은 숫자 안 돼요. 왜? 사이사이로 끼어들을 수 있는 게 없어. 막 7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이해돼? 근데 이게 1씩 차이가 나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가장 큰 숫자 더하니까 6, 가장 작은 숫자 더하니까 0, 몇부터 몇까지 가능하다? 0부터 6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7종류가 나오는 거야. 그 대신에 나오는 비율을 놓을게. 잘 봐. 대문자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 0개 이렇게 가능한 거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동호랑 같을 확률을 중심으로 대칭일 거야. 우리는 6개의 확률, 5개의 확률, 4개의 확률, 3개의 확률만 볼게요. 자, 그럼 6개의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6개가 되려면 여기서는 4개를 골라야 되잖아. 맞지? 그럼 4개의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여기서? 4분의 1. 왜?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하나잖아. 그럼 여기서 2개의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 이거 여기도 4분의지. 그러니까 결국 분모는 몇 분의가 돼야 되겠어? 16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도 넷 중에 하나, 여기도 넷 중에 하나라 어쨌든 1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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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모는 결정 났어? 그럼 분자를 어떻게 결정할 거야? 대문자 맞는 거 찾아서 옆에 있는 숫자 곱하면 되는 거야. 이게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1. 자, 대문자 5개 될 확률 4개와 하나가 만나면 되겠지? 그럼 뒤에 있는 숫자 곱해. 얼마? 2. 자, 대문자 4개 될 확률 얼마야? 2. 아, 대문자 4개 될 확률? 6개, 4개. 자, 대문자 4개 될 확률은 이거랑 대문자 6개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일단 이게 얼마 나와요? 2지? 근데 또 하나 있지? 얘하고 얘. 그럼 2 더하기 1이니까 3. 마지막 대문자 3개 될 확률. 얘하고 얘밖에 없네? 4. 16분의 1, 2, 3, 4, 3, 2, 1 이렇게 나옵니다. 비율 구할 때 그렇게 구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반영할 때 완전 다 독립일 수도 있고 2개 연관 하나 독립일 수도 있고 하나는
세 개 연관은 쉬워요. 왜 세 개를 그대로 올려놓으면 되는 거라 오히려 쉬워. 제일 복잡한 게 뭐야? 두 개 연관 하나 독립이 제일 복잡한 거야. 요거랑 세 개 연관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해서 대립 유전자가 두 쌍인데 연관돼 있는 것까지 설명을 한 거야. 그러면 다음 시간에 61페이지를 볼 거다. 여러분이 학교 그 수능 특강 문제를 풀 때 그 부분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제외하면 돼. 두 개 연관이면 그냥 풀고 이거는 잘 모르겠다 하는 거 그거만 빼면 돼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다 풀어 오셔야 됩니다. 뭘 수능 특강. 세포 분열, 사람의 유전, 그 다음에 항상성, 신경계. 다 풀어오세요. 근데 좀 오케이. 독립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독립을 어떻게 어느 설명? 공유관